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되죠. 사람이 온몸에 생물은 맑은 피만 잘 돌면은 아플 필요도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새 건강요법이 아주 대단히 유행합니다. 근데 그 중에 침뜸이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피가 흐름을 막히고 있는 것을 뚫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침이 체한데 놓으면은 1침 2구 3약으로 약보다 더 속도가 빨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보시고 또 직접 경험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침에 대해서 활기는 못 갖고 있지만은 이 침이라는 게 휴대하고 있으면 종합병원이요. 제가 6.25 사변 때 10살도 안 될 때 피난을 가다 보니까요. 동란 때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허리 삔 사람, 다리 삔 사람, 설사하는 사람, 놀란 사람, 뭐 애들 감기 걸리는 사람, 환자가 수북한데 침쟁이는요. 침통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끄덕한 방을 놓고서 앉아가지고 더 굽신굽신해가며 허리 놔주시오, 다리 좀 고쳐주시오 이러면서 돈 척척척 잘 벌더라고요. 병원은 짊어지고 갈 수도 없지, 약국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침쟁이. 여러분들은 참 좋은 기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침통 하나 가지면 종합병원이요. 누가 아프다면은 막힌 거 터주면 되는 게 별 수 없이 오늘 모임을 갖자고 하는 것이 막힌 거 터주는 겁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체한 거 소도시키고, 막힌 거 소도시키고, 체자가 막힐 자체니까. 내용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옛날에 그런 참 적금도 적었습니다. 근데 침은요, 요새 세상에 옛날에는 침을 아무 장소에서나 미천도 안 들고 간단하고 휴대가 간단하고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방에 사고 이렇게 보람을 줬는데 요새는 하도 유명한 양방이 별의별 걸 다 독차지해 가지고 와서 침자리가 또 좁아졌어요. 그런데 한의사들이 이거를 자기 자리를 좀 넓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질질 매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안타까워요. 침이라는 거 간단한 거 휴대하고 우리 백성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급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건데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찾아오신데 제가 좋은 아주 그렇구나 하는 거를 밝혀드려야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앙회에다가 도대체 뭘 나 같은 사람한테 알고 싶으냐고 오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보사술법이 뭐냐고. 침의 보사술법, 뜸의 보사술법. 1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1
12페이지를 보면 침뜸의 상식 50여 년 경험 방 침구술이란 이렇게 적혀있죠. 침뜸술이란 보사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을 놓는데 보사술을 모르면은 소용없어. 하나나 세 개나 다섯 개나 똑같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거기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보사에 대하여 기백이라는 사람이 가라사대 100가지 병이 생기는 것이 다 허하고 실에서이니 보사술로서 한다 했다. 허라는 것은 정기의 부족함이요 실인즉 사기가 망성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보사술을 이해를 못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질문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사술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뜻을 표현하지, 감정을 표현하들 못해. 대화를 해도. 나는 성경영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대한친구학원. 그때 내가 촌에서 농사 짓다가 30안 쪽에 서울을 그 전에 돌팔이 했어요, 내가. 저 해방 후에 10리, 20리를 가도 주사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겁없이 놔주고 약도 팔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 재미있단 말이야. 이렇게 썼는 거 이렇게 해주니까 찰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취미가 있어서 어디를 보니까 대한친구학원이 관인친구학원이 종로 4강가 5강가 조양유치원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 거기로 가서 배우는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름엔 농사 짓고 가을이 끝나면 또 올라와서 또 제강의 9년을 했어요. 대단하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 있어요. 아 이런데 해보면 안 돼요. 책을 보니까 혈흔 뭐라고 써놨는데 안 돼야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게요. 지금 얘기한 보사술을 알아야 돼요. 보사술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감정에 대해서도 금순아 이렇게 하면 왜요 하고 와. 금순아 하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래 하고 냅대. 이게 보사예요. 보사가 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집에 와서 하면은 안 돼.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돼. 나는 그때 뭔지도 몰랐죠. 보사가 뭔지도 몰랐어. 이론은 보사, 친구술은 보사술이다. 그렇지만은 그 보사술을 눈여겨보더라 안 했어. 야, 어디 놓고 어디 놓으면 잘 됐냐? 무슨, 응? 야, 합곡하고 후계를 놓으니까 다리끼가 쑥 들어가더라. 다리끼는 안 돼. 사막 위에는 뜸을 뜨니까 싸우려지더라. 손등이 꽉 무사마구가 있는데 이렇게 뜨니까 나도 모르게 싸우치더라. 아주 싫거든요. 밤눈 못 보냈는데 어디를 놓으니까 잘 듣더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치를 하니까 별 필요 없어. 이렇게 놓으면 돼. 그렇죠? 이치를 몰랐을 때는 어디를 어떻게 놓아야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왜? 보사술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사술을 몰라서. 그래서 성경년 침수론을 찾아가서 선생님 나는 한만 해도 이상해. 선생님이 혈을 이렇게 해준 거 책 읽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가서 다리도 안 아픈데 다리 침 놔달라고 하고 손도 안 아픈데 침 놔달라고 하고 청주서 서울 오려면 옛날엔 칙칙폭폭 타고 왔어요. 한강은 뚝방이 없어가지고서 장마가지면은 복세야 뽕나무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 전체 있고 또 종로에 유한양행이 나무떼기 집이더라고 그때. 그 무렵이요. 전차 타고 그러고 서울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놔라 하고 혀를 적어주길래 집 가서 노니까 돼야지. 아이 참 한장하겠다고 이게. 그래서 또 올라와요. 그러면 혀를 적어줘 이런. 그래 9년째 가서 올 적마다 나는 돈을 우수놓고 와. 그런 선생님 뭐 그냥 가지 이래. 그러면 돈을 놓고 가면 좋아야 돈 벌라고 하는 심정이. 9년째 아이고 나는 영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길래 안 돼요? 아니 노라는 대로 여기 학곡 대충 넣어놓고 삼리도 놓고 중안도 놓고 뭐 이렇게 놨다 이거요. 그 무렵에 요 하나 빼놔요. 위경련 복직근 경련이라고 현대 말을 해요. 배가 뒤틀려 쥐나는 거 그게 복직근 경련이라고 해박적으로는 그러고 병명이 위경련이라고 그래요. 위경련이 배가 뒤틀리고 개우고 다글다글 둥근다고. 여러분들 요새는 위경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 50년 전에는 위경련이 엄청 많았어요. 초악도 많았고 말라리아. 이제 좋은 세상을 만나서 이병저병 전부 쫓아내고 이렇게 얼굴이 붉으름하게 하고 어디 가면 좋은 음식 있어 맛있어 어느 옷이 좋아 어디 무슨 이래 가면 참 좋은 세상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도 좋지만은 나도 참 행복한 세상을 살고 부모네들 그 밭도 배불리 못 먹고 등도 차갑게 감기로 콜러거리던 부모네들 어른들을 생각해서 지금 괴롭습니다. 불효를 해서. 근데 우리는 대복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랬더니 9년 만에 왜 져줘도 모르고 앓혀줘도 모르는 때가 있죠. 근데 참, 야, 친구 소리 난 보살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위경련 생기면 어떻게 침나요? 어떻게 놔요? 누가 말씀해 보셔. 배가 뒤틀리고 아파가지고 개우고 뭐 야단이 났어. 안 병원에 가야 못 곤쳐. 곤칩니까? 경련. 병원에서 며칠씩 종합병원에 가서 못 곤쳐. 여기 또 양의한테 혼날라. 말 잘못하면은, 응? 못 곤치는 게 아니라 연대가 안 맞았지.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신문에도 한번 냈는데 또 그것도 읽어봐야 모르겠다는 거야.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적분이 아우성을 아주 왕기를 내고 아우성 치는데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리 직접 쳐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지죠? 안 되죠? 그래서 막 흩을죠, 흩어. 병이 소산법이 있어요. 유도법, 반사법, 유도법. 그래가지고 내쟁이나 학곡대충을 넣으니까 학곡대충이 말이요. 체한 거 뚫어지는 혈이거든. 예?
원혈일걸요? 학곡이. 그러고 간경의 원혈.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을 타는 거야. 매 수도꼭지가 겨울에 얼으면 처음하고 끝을 이렇게 해놓으면 녹아서 수돗물이 얼었던 것이 탄화지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학곡 대충 놓고 내정을 놓으면은, 내정은 인하혈이에요. 끌어 잡아당기는 임신부한테 내정을 세게 놓으면 어린애가 빠져. 다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에는 빠질 수가 있다. 채실 때 내정을 강하게 놓거나 이 내정에 뜸을 뜨면은 배에 있는 게 나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 뭐 퍽퍽 나리가서 야구봉 나가듯 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학곡 대충이 순환을 시키고 내정이 잡아당기고 하삼리 양구는 극혈이지 하삼리가 토경이 토혈이야. 그럼 놓으면은 몰렸던 것이 흩어지죠. 그때 중안을 놓는 거예요. 하완을 놓든지 중앙을 놓든지. 그러면 거기에 100이라는 힘이 뭉쳐있는데 흩어졌으니까 50, 70, 80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경련이 생겨가지고서 힘을 쓸 때는 침 안 들어가요. 삑삑삑 하면 안 들어가. 힘을 줬는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완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허틀어주고서 중안을 안 들어가는데 침을 놓으면은 중안에서 고장은 복통이 오게 돼 있어요. 복통이 왜 오느냐? 강제로 쳐놓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아플 통짜 복통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걸리나 밥을 잔뜩 먹었는데 굵은 침으로 펑 그래서 다 쑥 빼면 막걸리가 찍하고 나오지. 그죠? 그러면 그게 복막염 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놔야지. 또 배가 잔뜩 불려서 땡땡한 데다 놓으면 그렇게 삐져나온다는 논리예요, 이게. 책을 보면은 복통이 있다, 이렇게. 그걸 분석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놓을 때는 족이고 나요. 배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창세를 뻥뻥 뚫려도, 이 침으로 뚫려도, 빼면 수축해. 애과에 가보면 말이야, 창제기다 이만치 굵은 고무줄이 있는데 쑥 빼고 탁 때리니까 오므러지죠? 우리 집 암소도 새끼를 이만한 걸 낳는데 대말 오므러지더라고. 날 때는 이만한 게 오므러지게 돼 있어요.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금침혈이 있고 금구혈이 많았죠. 내 요새는 가늘한 걸 놓잖아. 그리고 침도 그렇지만은 뜸도 미립대를 놓죠. 조그맣게 놓죠. 그런데 침도 못 넣는 자리가 있고 뜸도 그래도 못 넣는 자리가 있는데 그전 같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단지에다가 이만한 밤톨만한 쑥으로 화를 댔다면 그 장근이 타니까 쓰르메라고 그러나 오징어 오그러들다 다리가 오그러들죠. 그래서 성근에는 뜸 뜨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가서 왜 뜨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가 화상을 입으면은 다리가 오그러들어. 그리고 골륜도 그렇죠. 골륜도 뜸뜨면 아킬레스건이 딸려가. 옛날에는 말이야, 깡패놈들이 야, 너 아킬레스건 저놈 아킬레스건을 잘라주는데 500만 원 줄 테니까 잘라. 그래, 아킬레스건을 잘라주는데 500만 원. 지금은 얼마인지는 몰라. 요새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있었어요. 거기서 뜸을 뜨면은 다리가 이렇게 오그러들죠. 예. 그런데 그걸 살살 뜨면은 보법으로 뜨면 괜찮아. 사법으로 뜨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다 말은 얘기, 의경련. 궁금하죠? 근데 여기 잘하는 의경련 잘 곤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그냥 많이 탁 있나서 한마디 해줘요. 예? 안 해요? 나보고 하라고요? 보사법이라는 게요. 부부 동침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만족을 느껴야 돼요. 저 혼자만 좋으면 안 되잖아. 나 모르해서 봉사하면 반드시 그 대가리가 고등어 토막 애들이 먹으려고 하는 얘만 네 애비가 먹어야 되만 너는 어?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그 효과를 다 내려면은 나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탁 놓고 또 뺐어. 또 중간도 탁 놓고 뺐어요. 그리고 뜸을 떴어요. 여기 중간에 뜸을 뜨라고 그래서 서너 방 떠서 조그맣게. 그거 아니야. 처음에는 뜸을 조그맣게 뜨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만한 걸 뜨면 뜨거워서 안 떠요. 그러니까 살살 질을 들여야지. 처음에는 반 미립대 살살 뜨고 그 다음에 미립대로 뜨고 그 다음에 콩털만하게 떠요. 그래도 안 끝이면 더 크게 떠요. 끝일 때까지 뜨는 거예요. 끝일 때까지. 그 즉석에서 치료를 다 끝내야 돼. 의경련은 즉석에서 끝내면은 평생 안 도집니다. 안 도지. 내가 치료한 거 안 도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의경련에 대한 얘기는 어지간히 했어요. 질문 있어요? 보사술법이 그겁니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또 몇 방 떴는데 안 넣어. 아니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박살나도록 해야지. 유교사변 마냥 직신직신하면은 병만 자꾸 또 커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에? 오히려 병만 더 키우는 겁니다. 이거 지근지근 해놓으면은 손을 들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비방입니다. 이게. 아이고 9년 동안 돈을 갖다 쏟아놓고 자꾸 또 가서 아이고 안 돼 했는데 9년째 앓게 주는데 친구들은 보사술법인데 그냥 침만 넣다 빼면 돼. 한 번에 다 끝내야지. 그죠? 그런데 연장구라는 게 있죠. 연장구. 나이 많지. 늙으면 젊은 사람같이 병도 젊은 사람 병하고 달라요. 그래서 병이 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근데 이 몸의 조직이라는 게요. 젊은 사람은 사거라. 실적실적하면 잘나요. 그러고 걔들은요 급병이 생기지. 급병. 그런데 병도 잘 나고 나이가 먹으면요 나이에 비례해서 어혈이 혈관이 피가 탁해지잖아요. 늙으면은. 그 늙으면은 젊은 애들 같이 얼렁얼렁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젊은 사람 같이 한두 방 찔러서는 안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책에도 제가 처방을 뭐 써놨는데 왜 처방만 써놓고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침을 놓을 때 나와 상대자가 여자냐 남자냐 밥을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굶었느냐 안 굶었느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병을 낳고 아주 휴져서 갱신도 못하는 사람이냐, 먼 데서 온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냐, 장년이냐, 늙은이냐, 애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호사술법이 각각 다르죠. 근데 의사는 뜯어 있지 않았어서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문을 들어오면은 벌써 얼추 알아야 돼요. 얼추. 너는 체질이 뭐고 무엇 때문에 오는가 보다. 자꾸 연구하면은 그냥 돈만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이 네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가 취하로 이빨매만 치지 말고 취하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곤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자꾸 아는 쪽으로 가요. 그게 한꺼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홀랑 뒤집어서 이야기한 건 위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경련을 그냥 한 가지인데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한 분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 듣고 싶을 수가 있을 거니까 질문을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유침은 얼마 정도나 하고 보살을 방향이 상관없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침 놓는 시간하고요. 보살 방향이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요새는 말이야 침을 강하게 안 놓고 다 침에서 불법불사로 박아두더라고 그냥. 침을 놨다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다 빼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뺀다고. 근데 이제 침 넣는 게 그 보호사법이요. 강하게 하면은 빨리 전달이 되죠. 그런데 찜어 넣는 게 침향이 도달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피부에다 놔도 무슨 병이고 다 놓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효과가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복직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배에다가 1mm를 놨다고 가정합시다. 1mm를 놔서 소암 나요? 그럼 복직근의 두께가 이만하잖아. 그 경련을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정. 그런데 배에다가 침 잘 안 들어가는 걸 막 놓지 말고, 남자들은 뜸 떠도 괜찮아요. 뜸이 제일 안전이야. 그런데 이제 침으로 할 때는 허틀어야 돼요. 경련을. 그러면 배가 덜 땡겨. 그래서 상중환을 이렇게 하환을 놓으면은 중환이 제일 중요하죠. 중환이 육부지 대원이라고 그러죠. 오장육부의 아주 근원이요. 수곡의 바다이며. 그런데 이렇게 놔보면 짐작해요. 놔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욕보고 진통제를 맞아도 소화이 없는 사람은 놓으면 자요. 자면 시원하고 안 아프니까 자잖아요. 며칠씩 잠을 못 자던 게 자요. 내가 놓은 사람들 제발 없더라고. 혼친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 내관, 사관, 삼리, 그러고 내정. 내관은 진통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관은 심포경이죠. 그 꽂아놓으면은
최후의 중환을 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경미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대번 중환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심한 사람은 더 있다가 중환을 놓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사술법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보사술법인데 뜸을 뜬다면은 의경련이 날 때까지 뜨는 거야. 하나 또 얘기한다면 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병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 그럴 때 삼리를 뜨는데 한두 방 떴는데 이거 어찌 않나? 병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면 삼리를 뜨면은 하강할 거 아니야. 뜸을 뜨면은 머리가 화로 아픈 거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근데 한두 방 떠서 나. 그런데 그 삼리에 대해서 보면은 삼리는 500장을 떠도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도 나빠지는 데가 아니야. 그러고 근력이 부족할 때는 삼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도 다리심이 쥐도 안 나. 쥐날 때. 그러나 비장건 경련, 다리에 지나는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삽니다. 그래 500장씩 떠? 가치가 없죠. 그런 거는 곤련, 구호 이런 데를 놓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겠지. 보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힘이라는 게 병에 따라서 더 뜸을 뜨거나 침을 더 놓거나 하는 그 보사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제가 대략 보사라는 개념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어려서 연암살 국민학교 1학년 무렵에 옆에 집에 두뇌호가 살고 애들도 있었어요. 편해. 근데 마누라가 전부 물어서 먹여 살리는데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또 한 집을 보니까 부잣집인데 아주 부부지간에 행복하더라냐 불만이 가득해요. 내가 그날은 몰랐는데 그 후에 보사술법이라 무언가 하는 거를 짐작해 보니까 하하 그게 보사법이라구나.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할 때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판단해가지고 허하냐 실하냐 찬 몸이냐 뜨거운 몸이냐 이런 거를 판단해서 형편을 판단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보사수를 몰라가지고 치료를 못하시피 근데 한 집은 돈도 많고 부자고 남자는 세무소를 다니는데 아주 집안이 시끄럽고 불편해. 그 보사수를 못 써서 그래요. 그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한 집을 보니까 말이야 그걸 내 칠개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작은 마루는 옛날에는 소실이라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그게 허가가 돼 호적에도 소실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 이제 살살 이제 애인이라고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일주일만큼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학교 갔다 진료편에 보면은 말이야. 아유 들고 싸워 야이 더러는 마이 가라고. 오던 날은 쓰리빠를 졸졸졸 끌고 가서 계라도 사고 뭣도 사고 해서 서방 먹이느라고. 그날 밤에는 이 서방이 무언가 보사소를 잘 써준 거야. 그거 보사소리 그게 하나의 이치가 만세의 이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마누라가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탱탱 굶어가지고서 있는데 남자가 찾아와서 만족을 못 취해 주실 때 치료가 안 된다 이거요. 근데 치료해 준 거는 행복한데 치료를 못 해 준 건 행복하다를 못 해. 그래서 여기 이제 본론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처음에 5페이지를 보면요. 장수 비결 있죠? 5페이지. 이 장수 비결 잘 읽어보고 하세요. 나는 이거 여러 번 신문에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7페이지 7페이지 여세요. 7페이지를 열면 족삼리혈의 침뜸 효과 나오죠? 예. 여기에 족삼리는 다 하시네.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족삼리혈의 주치는 냉한 뱃속알이 배 우글거리 우글우글 하는 거, 또 지인기 부족, 모든 위장병, 대변 불통, 답답한 가슴앓이, 예? 요까지 이렇게 보면 이 뱃속병을 다 족삼리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요통이 있습니다. 요통, 허리 아픈 거. 허리를 꼭 삐거나 그래서 아픈 게 아니에요. 디스크만 아픈 게 아니에요. 변이 돼도 허리가 아프죠. 또 임신을 해가서 배가 잔뜩 자극을 해도 그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죠. 또 설사가 나도 허리가 아프죠. 콩팥이 약해도 허리가 아프죠. 신호요통이라고 그러잖아. 허리 아픈 게 9종 10종이요. 여러 가지. 뜨신 데서 자서 아픈 게 있고, 차군 데서 자면 아픈 게 있고, 일을 하면 아픈 게 있고, 일을 하면 풀리는 허리가 있어. 허리가요. 여러 가지요. 그러고 팔다리 부종. 왜 붓느냐 이거요. 팔다리 부종이 속병으로 붓는 거니까. 간이나 콩팥 뭐 이런 걸로 해서 심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붓는 거예요. 팔다리 부종. 또는 무릎 다리 아픈 거. 무릎 다리 아픈데 삼리를 뜨면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같이 뜨는 것도 있는데 삼리는 일반적인 보호법으로 떠요. 그리고 눈 어지럼증, 임산부 어질병, 영양 부족,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것을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생길 수가 있고, 또 속에서 병환이 있을 때는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만치 하고서 그 다음에 화타라고 적혀 있죠. 화타, 다시지 유명한, 예? 참, 이 해박 박사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조조한테 죽었지만은. 화타가 말하기를 오장육부가 필요하여 피골이 상접한 것 그 밖에 가슴에 어혈과 유홍 다. 그러니까 이 머리서부터 이 뱃속까지 뭐 다리 아픈 것까지 전신을 다 치료를 하네. 그러면 그게 토경이 토혈인데 밥 잘 먹으면 무슨 걱정이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밥 잘 먹게 하다 보니까 다른 병도 다 낫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볼 때 어때요? 이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천금이게는 보면은 위에 거에다가 더 해가지고 속쓰린 거 우산가다. 오래 서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서 있으면 힘이 없어 앉고 싶어. 등 놓고 싶고. 전신부정, 전기부족, 땀불출. 입이 써. 입이 쓴 거는 화가 상기해서 입이 쓴 거요. 늙으면 음호하등이 되죠. 음호하등. 음이 허해니까 수기가 부족해가지고. 그 입이 쓴 건데 자응 강화를 시킨다는 게 요게. 삼리가. 여기 천금이게 보면은 500장 내지 200장씩 더라. 이렇게 했어. 이런 병이 있거든. 여러분들 혹 몰라도 배가 우글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삼리를 날 때까지 한번 떠보라고. 날 때까지 떠봐 그냥.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보살하구나. 지근지근해 놓아봐. 김일성이 지근지근해 놓으니까 더 양양거리잖아. 그죠? 아주 그냥 엉겨놔야지. 저 미국 놈이 미국 사람이 일본 치던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지. 또 에데요에는 말하기를 나이 30에 삼리혈에 쑥뜸을 하지 않으면 기가 상충하여 귀와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지금 위에 말한 거하고 맞죠? 기가 상충하면은 눈도 어두워지고 정신도 흐리고 기가 울고 입이 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같이 하면 소리가 너무 커서 울리지 않아? 괜찮아요. 응. 이 동원이 또 말한 데는 동원, 이동원, 중국 사람이요. 말하기를 삼리에 쑥뜸하지 않으면 음식 맛을 잃어 피로가 겹치고 수많은 병들이 넘성거려 연명을 하지 못한다 했다 이렇게 있어요. 요걸 추려가지고서 의학인문에 있는 거 등등 해서 요 추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비방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없으면 얼마나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대복입니까? 족삼리 혈에 쑥뜸을 쌀 반톨 크기로 매주마다 대6번 이상 10장씩만 뜸을 뜨면 어혈을 제거하고 항체를 만들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참 태어나가지고서 나 이런 세상인 줄 알으시면 여기 안 왔는데 오고 보니까 또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가지고서 더러 내 뜸도 뜨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 구담 선생이 그 뜸을 뜨더라고. 이 속에 말에 뜸을 뜨면 아우지 박사가 뜸을 뜨면은 어떻게 된다? 백혈구와 2배 내지 3배가 증가야. 그것도 유약 백혈구, 원기왕성한 백혈구가 여기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좋다 이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데 그 장터에 가서 비싼 것만들 좋아하고 돈 안 주면 약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돈 안 들고 좋은 게 엄청 많거든. 맑은 물, 맑은 공기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뜸 뜨는 거 돈도 안 들이고 조금 배워가지고 침통 하나 미고 다니면은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인연을 맺으려는지 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 치마 안 가르치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치마하고 똑같은 얘기야. 영국의 처칠이 어려서 둔방에서 멱을 깎는데 물에 빠졌어.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말이야. 옆에서 농부가 보니까 허우적거려. 아이고 사람 살리라고. 그 뛰어들어가서 이거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마차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그 농부한테 찾아왔어. 우리 아들, 이 귀한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그러네. 안 받았어요. 아이고 필요 없다고. 아이고. 근데 그때 그 집에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가. 걔하고 같아 나이가. 다 싫지만 걔 아이고 그러면 얘를 내가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냐고.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내줬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둘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의 아들은 그게 처칠이고 그 물에서 건져준 아버지 아들이 프레미형이요. 알렉산더 프레미. 그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인연이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집통 하나 짊어지고 다니다가 대부자가 되려는지 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 게 누구하고 또 사돈이 되려는지. 그러니까 침들 열심히 이거 콩꼴로 배워가지고서 여기다가 나 이거 침이요 이거 침. 요거 가지고 다니면 송지산 댕기 가다가 삐역한 놈 놔주면 고맙다고 코가 땅에다 이렇게 절을 받고 아주 고맙다 그래. 그래 이렇게 좋는 걸 조금 더 배우고 가고 이런 거 자주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보물보다 난기요. 그런데 처칠이 폐렴이 걸렸어. 그때 마침 알렉산더가 페니실린을 만들 때야. 그래서 그 살린 거예요. 죽을 건데 폐렴 걸린 거. 그래가지고서 그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만나는데 그 침전 슬슬 배워가지고서 시간 있을 때 배워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참 여기 온 분들한테 내가 시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데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온 분한테 머리가 너무 허해서 뻔데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삽니들 이렇게 기중한 거니까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보사법이요. 이게 보사법이라서 침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보사법이다.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하지 않고 못해. 그거